안녕하세요. 김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언어와 프레임워크, OS에 관계없이 화면을 애니메이션할 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제식으로 컴퓨터의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흑백 화면, 256 컬러, ARGB 4444, ARGB 8888, 그레이스케일, 인덱스드 컬러, 그리고 예전에 윈도우에서 사용했었던 하이 컬러 및 트루 컬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D컬러 및 HDR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흑백은 1비트를 사용해서 한 픽셀을 표현하고요. 이것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해당 픽셀의 색상이 있냐 없냐로 표현이 되죠. 인베디드에서 간단한 사용자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6 컬러는 256개의 색상을 각 숫자에 매핑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픽셀당 8비트를 사용하고요. 지정된 색 이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900년 중후반에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었고요. ARGB 4444에서는 A는 알파,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로 각 4비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한 비트를 표현하는데 16비트가 사용되고요. 여기서부터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ARGB 8888은 현재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입니다. 각 8비트를 사용해서 더욱 풍부한 색감을 제공하고요. 그레이스케일은 회색 표현을 256단계로 나누어서 다양한 회색 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드 컬러는 팔렌트 인덱스의 색상을 매핑하는 방식을 뜻하고요. 메모리를 전략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한 256 색상은 지금과 같은 인덱스드 컬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 컬러와 트루 컬러는 예전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하이 컬러는 알파 값 없이 레드 5비트, 그린 6비트, 블루 5비트로 16비트를 사용하고요. 트루 컬러는 RGB 값만 8비트씩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은 알파 값이 결국은 다른 RGB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기인하고요. 실제는 RGB 값만 있어도 표현이 가능하죠. D컬러는 한 픽셀당 30비트 혹은 36비트, 48비트 등 한 픽셀에 더 높은 비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색상이고요. HDR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밝기와 색상의 범위를 확장해서 더욱 현실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HDR10, HDR10+, 돌비 비전 등 다양한 HDR 포맷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다른 컴퓨터 색상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 표현은 컴퓨터의 출력이고요. 모니터에서 이런 색상 표현을 받쳐주어야 제대로 된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의 제품에 따라 같은 출력이라도 색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동작 원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수가 있을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책 가장자리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조금씩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책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서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조금만 더 풀어드린다면 애니메이션은 망막에 그림이 남아있는 동안 약간 다른 그림을 빠르게 다시 보여줌으로써 잔상이 이어지는 형태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원리는 장산효과라고 불리고요. 이는 우리 눈이 이전의 이미지의 잔상을 잠시 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속되는 이 이미지를 움직임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람 눈에 끊김없이 보이려고 하면 초당 24개의 화면을 출력해야 되는데요. 1920, 1080 해상도에서 32비트 색상으로 화면을 출력하면 약 8메가의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4프레임이면 초당 129MB가 필요하고요. 이는 컴퓨터 연산에서 엄청난 양의 연산인데요. 이것이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용자 화면 출력을 좀 더 신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야 더 높은 해상도와 색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컴퓨터의 화면 갱신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많은 연산을 필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지식인 사항인데요. 컴퓨터가 곡선을 어떻게 그릴까요? 컴퓨터는 곡선을 직선의 연속으로 그립니다. 엄청나게 무식하죠? 이 무식한 작업을 컴퓨터는 빛의 속도로 연산을 해내는 녀석입니다. 곡선을 확대해서 보면 짧은 직선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에서 곡선을 그리는 작업이 느리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할 때 화면에 범위를 표시하는 UI 지금 있죠? 이러한 표시는 마우스가 처음 찍힌 위치부터 현재 마우스 위치까지 계속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즉 처음에 네모를 그렸다가요,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렇게 그렸던 네모를 지우고요, 다시 새로운 네모를 그린 겁니다. 이런 식의 작업이 바로 이러한 UI이고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지울 때는 ROP 연산을 사용해서 기존 출력을 지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도 되게 무식하죠?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초당 몇십 번의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발생하는 마우스 이벤트마다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언급한 이유는 범위에 모서리 처리를 곡선으로 하신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빠르게 계속 연산하는 작업에서 곡선 처리는 늦기 때문에 라운드된 사각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은 어떨까요? 이제는 원을 그려할 때 연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느낌이 오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원이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에서 컴퓨터는 어떻게 그릴까요? 모든 오브젝트를 계속 다시 그리는 작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곡선을 그리는데 연산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연산 시간보다 컴퓨터에서는 이미지를 복사하는 것이 속도가 빠릅니다. 전에 컴퓨터의 메모리와 속도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컴퓨터의 애니메이션은 현재 화면이나 오브젝트를 캡처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에 따라 좌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좌표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사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실제 오브젝트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오브젝트를 이미지로 만들고 해당 이미지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에 애니메이션이 종료되는 이벤트에서 실제 객체를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의 위치로 객체를 옮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진짜 객체가 해당 위치에 옮겨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진짜 객체가 움직였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일 그대로 둔다면 실객체는 처음 위치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화면을 전환하는 애니메이션도 같은 원리이고요. 예를 들어서 화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하는 화면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두 개의 화면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현재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화면입니다. 이 두 번째 화면을 첫 번째 바로 오른쪽에 위치시키고요.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동시키는 속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빨랐다가 점점 느려진다든지 하는 식이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속도는 이지인, 이지아웃, 이지인아웃, 바운스, 일라스틱, 백, 큐빅, 베지어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리니어는 처음과 끝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0과 1의 범위에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지, 이지인, 이지아웃, 이지인아웃은 각각의 이런 모습이 되는 곡선이고요. 큐빅 베지어도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이 큐빅 베지어는 CSS에서는 두 개의 점의 좌표로 이 곡선을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이 베지어 곡선으로 웬만한 타이밍 함수를 전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효과를 정의하고 싶으면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점좌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베지어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등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이지는 이런 식이고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지2는 이런 식의 조금 속도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 이지아웃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지인아웃은 이런 식의 곡선이 됩니다. 여기서 바운스 및 일라스틱 백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해당 애니메이션은 안드로이드나 iOS 등 다른 OS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차이점은 전부 이러한 타이밍 곡선이고요. 많이 사용하는 타이밍 곡선에 붙은 이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속도 외에 커스텀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보통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영상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해당 이미지 좌표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화면 전환 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블 버퍼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직접 그리게 되면 사용자가 그려지는 것이 보이게 되어 깜빡거리거나 부자연스럽게 화면이 갱신된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화면에 바로 그리지 않고 메모리의 빈 화면에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빈 화면에 다음에 그려지는 객체를 그리게 되고요. 이 화면이 전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메모리에 그려진 화면에서 실제 화면으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는 오브젝트를 그리는 것보다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용자 눈에는 화면의 갱신이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더블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더블 버퍼링은 자주 응용되는데요. 실제 리액트 프레임워크도 화면을 바로 그리지 않고 먼저 레이아웃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이 레이아웃 이펙트에서는 뒤에 있는 화면 버퍼에 화면을 갱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화면을 갱신하고요. 이 화면 갱신이 더블 버퍼링을 사용해서 백버퍼에서 스크린 버퍼로 화면을 복사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버퍼가 스크린에 다 그려지고 나면 유지 이펙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을 설명하기 위해 색상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결국 색상의 표현은 한 픽셀을 몇 피트를 사용해서 표현할까를 결정한 것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넘기는 방식과 화면의 오브젝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속도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블 버퍼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블 버퍼링은 화면 갱신이 어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OS나 프레임워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내용을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